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함께 외식 사업 창업론 공부를 같이 하게 된 홍수은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외식 창업 실무 지침서 요 계획서를 먼저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들 생활하기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아시다시피 손 씻기 요런 거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생활하시면서 손 씻기가 병균 예방하는데 모든 병의 한 70% 정도를 손만 잘 씻어도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식사업 창업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외식에 대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배달 쪽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이런 쪽에는 좀 성장세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외식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본다면은 외식 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식업이라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그리고 또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왜 차별화를 둬야 된다? 원체 많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메뉴도 개발하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메뉴,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음식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외식업이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과거로 들자면은 1980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외식업은 그냥 요식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됐고요. 또 외국인들이 온다고 정부에서 아주 외식업이나 관광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브랜드화가 되었다는 거. 자, 올림픽으로 인해서 좀 더 브랜드화가 되고 좀 더 외식 문화 자체가 또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에 보면 요식업과 외식업에 대한 차이점. 자, 외식업이 좀 더 크죠.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같다고 보더라도 조금 더 과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자, 오늘날하고 틀리게 과거에는 어떻다? 자, 과거에는 경영자 개성 중심이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맛이나 경영자의 판단,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자, 그 다음에 점포 분위기가 중시됐다는 거. 자, 어떤 컨셉에 맞춰서 점포 분위기를 예를 들자면 바다 음식이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도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갈까요? 네, 잘 알다시피 좀 더 바다적인 분위기.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조개구이집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 고객들이 먹고 난 조개들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붙여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뭐 불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간판 입구 자체에 뭐 돼지 모형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청주의 삼겹살 거리,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황금 돼지를 그려다 놓고 네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 자, 그 다음에 각종 영업이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 과학적인 데이터나 통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막 만들어낸다는 거.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걸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 자,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면 포스를 다 사용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프로덕트 믹스가 있어요. 안에 내용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그걸 일주일, 한 달, 계절별로 살펴보면서 메뉴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메뉴를 없앨 것이냐, 또 그 메뉴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자,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 그냥 경험과 감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소상권 중심으로. 자, 지역에서만 잘하면 되었다는 거. 지역에서만 장사 잘하고 지역에서만 알아주면 됐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교통이 더욱더 발전하고 SNS, 자 이런 형태가 발달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맛집 이렇게 됐을 때는 저 강원도 산골까지 막 찾아갑니다. 분위기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좋다고 TV 방송이나 SNS에 뜨게 되면 그 먼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원재료를 잘 사용해서 육감적이고 외관적이고 개인 능력이 중시되고, 또 전통, 오래된, 자, 언제부터 해왔다 그런 전통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자, 그러한, 자, 그것을 뭐란다? 요식업, 외식업, 자,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1980년대 올림픽을 기점으로 인해서 외식 산업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자, 지금 현재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종, 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인건비의 상승,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변화하는 외식 산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잘 읽어야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고, 그 흐름의 방향을 따라서 자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역행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늘날의 외식 산업을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은, 자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서비스화가 이루어져가 있다는 것. 자, 시스템화 같은 경우에는, 자, 프랜차이즈가 발전함으로써 각종 효과를 위해서 각종 교육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식이 배송되는 시스템, 그리고 음식들이 나올 때 고객에게 정형화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시키고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합니다만은 해외 여행이나 이런 미국, 동남아, 유럽 이렇게 쭉 여행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각종 KFC, 피자헛 이런 것들, 뭐 유럽에도 다 있고 뭐 한국, 아시아, 뭐 지구상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지구상에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어디를 가나 보편화된 자 경험을 거의 같은 분위기에 같은 맛에 자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빅맥 지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 그 다음에 미국의 빅맥 가격, 그 다음에 일본의 빅맥 가격, 영국의 빅맥 가격, 이 가격들을 가지고 전부 다 가격이 틀립니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동일한 제품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물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1시간을 일해서 빅맥을 사 먹을 수 있는 가치와 1시간을 일하더라도 빅맥을 사 먹을 수 없는 가치는 돈의 가치는 틀리겠죠. 이걸 가지고 경제에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빅맥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맥 지수가 금액이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전통 중심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위해서 자, 작업을 작업 동선,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작업 동선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외식 산업이다. 왜? 경제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관리 교육. 자,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맛이나 똑같은 서비스, 동일한 서비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없겠죠.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랬을 때 어떤 현상? 자, 그랬을 때 고객들은 실망을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고객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 네, 서비스에서 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음식 먼저 받아갈 때.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고객들은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얘기하자면 고객들은 서비스가 아주 일정한 것을 원합니다. 자, 저번에 왔는데 친절했어요. 자, 이번에 왔는데 불친절해. 다음에 왔는데 또 친절해. 이러면 고객들이 막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맛도. 자, 오늘 왔는데 맛있었어. 자,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왔어요. 근데 음식 맛이 또 없어요. 맛이 변한 거예요. 자,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 자, 반대로 자, 요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에 욕쟁이 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저 통영에 가면 욕 카페가 있습니다. 라떼에다가 욕을 적어줘요. 자, 그런 거 항상 일정해요. 항상. 자, 그 욕 카페의 욕 중에 가장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욕일지 심한 욕이라 해야 될지 카페에다 막 적어줘요. 카페라떼 위에다가 초코를 가지고 자, 그 중에 하나 뭐예요? 고객들을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욕을 적어주는데 화장 안 해도 이쁜 년. 자, 이게 화장 안 해도 이쁘다고. 이게 진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이쁜 년. 욕은 욕인데 듣기엔 아주 좋죠.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어디에
그 욕카페에서는 저거가 준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아주 일정하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맛있었다가 맛없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변화를 서서히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망하지도 않지만 쉽게 대박을 터뜨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 아주 잘 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가 쌓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하우가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걸 통해서 또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올라가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도 확 올라오지만 자 그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 템포가 느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상권이 이제는 광역화되었다는 거. 자 지역적으로 동네에서 한정적인 게 아니라 전국토로 뻗어져 나가서 자 예를 들자면은 뭐 닭집 같은 경우도 예 KFC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음식이 완전히 프랜차이즈 형태로 BHC, BBQ도 있지만 강릉 같은 경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또 택배가 발달하다 보니까 닭도리탕이나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배달이 돼요. 자, 닭강정 같은 경우 강릉 쪽에 아주 맛있는 자 그러한 집들인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택배로 전부 다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광역화, 과거하고 틀리다는. 자, 그래서 더 커졌기 때문에 뭐다? 외식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을 보유하는데 정직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정직원을 사용하면 노하우가 쌓이고 고객들이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좋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부담되는 게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보유하고 점점 연봉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뭐 했어요? 자, 우거지 담을 때 우거지를 전부 다 손으로 직원들이 골라내고 김치도 담고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이 없다 보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우거지 공장에서 우거지가 만들어진 것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 한 명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 레스토랑만의 김치나 특제 소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에너지와 또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맛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자, 그래서 반가공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좀 안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영혼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구입한 소스나 아니면 재료를 가져왔더라도 반가공된 거에다가 자기만의 각종 부재료들을 더 넣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신 기기 시스템의 도입. 자, 쿡방,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유튜브의 먹방. 자,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뭐 생각대로, 기타 등등 많은 앱들이 또 깔려가 있고요. 자, 이러한, 시대적인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돌아간다는 것.
자, 반가공된 거에다가 또 자기의 그 노하우를 집어넣고 영혼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 각종 과학적인 시스템을 접목해서 자, 잘 어우러져야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알려지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자, 배달도 원활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먹는 사람도 편리하고 윈하고, 판매하는 분들도 윈하고, 자, 그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외식 산업의 특징이라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식 산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 혼자만 뭐 잘 만든다, 장인 정신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바로 포장하고 배달해서 즐길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방에서 아무리 어떻게 되나요? 기술 좋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자, 앞으로 내줬는데 서빙하는 친구가 아주 어떻게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불친절하게 자기가 기분 나쁜 걸 자, 고객에게 전달이 돼버리며 접시를 탁 던진다든지 아니면 불투명하게 갖다 준다든지, 자, 그냥 아주 친절하게 딱 갖다 드리고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고, 자, 요 음식은 자, 요렇게 깨어서 먹는다든지, 요건 김에 싸서 먹으면 아주 풍부한 바다의 향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좋겠죠. 그런 게 없다면 고객들은 주방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만든 음식을 어떻게 아주 맛있게 받아들이는 평가가 되어버린다는 거. 왜? 인적 서비스에서 불만이 너무 표출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거. 자, 뭐 무조건 또 크다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시대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 건물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좌석, 그 다음에 냉난방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먹을 수가 없는 포장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순작용은 뭐냐? 자, 과거 같은 경우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인지도가 있고, 왜? 이 음식 사업도 이제는 이미지나 아니면 브랜드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고 가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요식업에서 외식 산업으로 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서 50년도.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도날드가 태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외식 산업이라고 명명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외식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1980년대부터 네, 근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성장을 하면서 외식 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외식업과 외식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것을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업을 어떻게 한다?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테이크아웃 가져갈 수도 있고 배달도 되고 이러한 전천후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주문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가 아니면 키오스크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욕구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권유 판매라든지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감성을 넣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문화에서 이 음식은 뭐다? 예술적이고 복합적인 종합 예술 문화다라는 거, 음식 문화라는 거 아시겠죠? 음식도 문화 사업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음식 문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갈 때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의 식재료,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각종 기기들, 기물들 이런 것들이 수출되기 때문에 아주 어떤 역할을 한다? 만약에 수출이 되고 알려질수록 효자 상품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것이 외식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